정리하자면 마속은 참모에 어울리는 인재로 제갈량의 욕심 때문에 전장에 나가게 된 희생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유능한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등 최소 4명의 주요 장관급 인사가 필요하고 또 그 아래로 많은 체계가 필요한 법이죠. 그것은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 시대의 총나라에도 많은 인재가 필요했음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비와 유선의 세대 교체가 원활히 되지 않은 점, 세대 교체의 중심에 있어야 했던 인물들이 모두 이릉대전으로 갈려버린 점 등을 생각한다면 후일 남정과 북벌을 해야 했던 제갈량 입장에서는 인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이런 제갈량이 결국 군법으로 다스렸는데 아끼는 인물을 죽였다고 읍참 마속이라는 고사까지 생겼죠. 그럼 마속은 유비의 말대로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오늘의 인물 마속입니다. 마속의 자는 유상으로 형주에서부터 유비를 따라 촉에 들어갔습니다. 마속은 재주와 기량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군사계책을 논하기를 좋아하니 승상 제갈량이 더욱 그의 기량을 빼어나게 여겼다. 라고 하니 무능하다고 하기만은 어려운 인물이라고 보이는데 유비가 마속은 말이 그 실제를 과장하니 크게 기용할 수 없소. 그대가 이를 살펴보시오. 라고 하며 마속을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속을 참군으로 삼고 밤낮으로 담론을 했다고 하죠. 이후 남정 당시에는 양양기에 이르길 남중은 그 멀고 험한 것을 믿고서 불복한 지 오래되어서 오늘 격파하고 나면 내일 다시 반역할 것입니다. 지금 공께서 바야흐로 온 나라에 힘을 기울여 북벌을 하느라 강적을 맡고 계시니 저들은 관리들의 형세가 안으로 텅 빌 것을 알고서 그 반역함이 또한 신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 무리들을 다 후한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진 자의 마음이 아니며 또한 창졸간에 할 수도 없습니다. 무릇 용병의 도에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고 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책으로 삼으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을 상책으로 치고 병사로 싸우는 것을 하책으로 여기니 원컨대 공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복종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요약하자면 남중인의 마음을 얻어라 라는 말인데 그래서 제갈량이 이와 같이 행해서 제갈량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남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죠. 이후 228년 제갈량이 1차 북벌을 단행하여 기산으로 출진하였고 이 당시 위나라는 촉의 침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 그대로 기습이었기에 혼비백산으로 천수, 안정, 남한의 3군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실상 여기서 제갈량의 북벌은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군의 진출로인 가정을 수비하는 장소로 위연이나 오이를 보내라는 주변의 제장과는 달리 제갈량은 마속을 주장으로 부장에 왕평, 장유, 황습, 이성 등을 붙여준 후 가정을 수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길목을 버리고 산을 타는 기행을 저지르죠. 왕평이 그나마 1000여 명을 빼서 보조진을 세우지 않았다면 후일 대패 후 제갈량이 퇴각할 시간을 벌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여튼 마속은 이렇게 하였고 그의 상대였던 인물은 후대의 오자양장이라고 불리며 위나라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인 장압. 그런 장압이 이런 어설픈 전략을 놓칠 리가 없었고 보급을 끊어 촉군을 말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장압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하나답게 왕평은 복병을 의심토록 하여 장압이 퇴각하도록 만들죠. 이렇게 가정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마속은 결국 하옥되어 사망합니다. 마속은 앞서 본 기록과 같이 그 제갈량에게 조언을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제갈량이 슈퍼 안전주의적 성향이었던 것을 본다면 마속의 어떤 과감함 같은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게 아닐까 하는데 이는 유비의 유언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를 과장한다. 사람 보는 눈은 최상급인 유비의 말이죠. 즉 마속은 제갈량의 눈에는 과감함, 유비의 눈에는 과장함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합친다면 마속은 과감함과 과장함의 중간 어느 쯤에 있겠죠.
이런 과감함을 가진 모사를 찾아본다면 총나라 한정으로는 방통, 법정 정도입니다. 그 전부터 정립된 건지 아니면 방통, 법정을 보고 정립된 건진 몰라도 과감함을 가지려면 이 정도 능력은 돼야 한다는 유비만의 지론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방통, 법정 대 마속. 제갈량은 마속의 과감성을 방통과 법정에 비견했던 걸까요? 유비는 방통과 법정을 직접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사람 잘 보기로 유명한 유비가 성향이 비슷한 세 명의 인물을 두고 셋 다 과감성은 있지만 능력의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마속의 과감성이 앞에 두 인물보다 능력에 비해 심하다고 느낀 걸까요?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마속의 병법적인 능력은 방통이나 법정에 비견해도 심하게 꿀리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양양기에 나오는 저 기록만을 본다면요. 그러나 저 기록 외에 마속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 기록만을 본다면 정말 백면서생이 따로 없죠. 즉, 책에서 읽은 여러 병법들을 누군가에게 조언해주거나 인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며 그 전달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직접 군을 이끄는 데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갈량은 마속을 왜 가정을 수비하는 장수로 임명했을까요? 제갈량은 1차 북벌 당시 47살이었습니다. 이 당시 5, 60대면 늙은이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나이로 친다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고령이죠. 즉, 제갈량은 자신의 뒤를 이어줄 인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속이었죠. 마속이 190년생으로 제갈량과 9살 차이가 났으니 38살이죠. 해서 차세대 인물까진 아니더라도 자신의 뒤를 이어주고 죽기 전까지 또 그 후대를 이어줄 다리 역할로서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갈량이 마속을 가정에 기용한 이유가 나오죠. 제갈량의 후임.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요? 군사적 재능? 유려한 내정 능력?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다 필요하겠지만 제갈량은 크게 두 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군사적 지식, 그리고 군 통솔 능력. 제갈량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북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완도, 비이도 후일 북벌을 감행하려고 시도는 했죠. 제갈량 기준 유비에게 받은 은혜와 그에 대한 충심을 위해서 북벌을 성공시킬 후임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갈량은 이미 1차 북벌에서부터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1차 북벌 준비 단계부터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기에 마속의 존재는 더욱 중요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꼼꼼하게 다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군사적 지식이 풍부하고 군을 운용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제갈량의 후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갈량은 마속을 가정에 보낸 겁니다. 군사적 지식은 이미 풍부하니 군의 운용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전투에 마속한테 경험 쌓겠다고 보낸다고? 제갈량이? 네, 저도 이 생각이 들었죠. 그럼 뭘까요? 제갈량의 평생의 수건과도 같았던 북벌인데 잘못하면 망하는데 후임 키우겠다고 그 중요한 데에 보내?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죠. 제갈량은 슈퍼 안전주의자였다는 걸. 제갈량은 마속의 경험을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경험은 부차적인 거고 참군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본 결과 마속의 지식이 풍부하니 이 정도면 충분히 마속이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마속은 그렇지 않았죠. 그건 마속이 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든 아니면 정말 실수였든 간에 제갈량의 오판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제갈량이 마속이 자기 능력 받기라고 해서 안 가려 하는데도 억지로 보냈다면 어쩌면 마속은 가기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연희처럼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록상 좌중이 모두 반대하고 위연이나 오이를 추천한 것을 본다면, 그리고 제갈량이 의견을 거스르고 마속을 발탁했다는 걸 본다면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담으로 어쨌든 마속도 가고 싶었으니 제갈량의 의견을 덥석 받은 게 아닐런지 마속의 위치에서 제갈량에게 누구누구에게 맡기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면서 남중 정벌 때처럼 구구절절 설명하면 제갈량이 안 들어줬을까요? 여튼 전자라는 가정하에서 보자면 마속은 제갈량의 욕심, 기대, 바람으로 인해 억지로 전장에 떠밀려진 게 아닐까 해서 어울리지도 않는 지휘관의 옷을 입고 자신의 병법 지식대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좋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좋다 등의 초가집에서 읽던 책에 나온 내용만 적용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신한 나머지 패배해버린 것이 아닐까. 또한 왕평전에 보면 왕평이 마속에게 계속해서 규간했었지만 마속이 쓰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지 못했다는 건 능력 부정이죠. 즉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능력? 상황을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해서 적용시킬 능력. 마속은 주로 진영에서 갖가지 계책을 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로바로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에 적용시킬 만한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또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군중에서 제갈량 대화하면서 적의 정세를 살핀 후 이렇게 저렇게 하자 식의 예방책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그런 전장에서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취약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마속은 참모에 어울리는 인재로 제갈량의 욕심 때문에 전장에 나가게 된 희생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마속의 공명심까지 어울린 그야말로 악수에 악수를 둔 최악의 수가 아니었나. 마속은 당대에서 가정전투를 말아먹은 주범으로 삼국진의 등선왕 1, 2위를 다투는 등해와 함께 등선왕 유력 후보라며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가정전투 자체로는 마속을 옹호하기 힘들겠지만 가정전투 이전의 상황에서는 마속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꼰대였습니다.